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또 휴가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자, 우리 오늘 새롭게 보도 셰프의 돈. 제가 이제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가 비즈니스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막 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을 때 이 책이 뭐 굉장히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기억에. 읽으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느낌만.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제 눈에 다시 들어오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또, 저에게 누가 이 책 진짜 진하게 읽어보셨어요? 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집에서 책을 찾아보니까 있지도 않아, 책이. 그래서 제가 새로 샀거든요. 그때는 이 표지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제가 앞장을 조금 읽다가, 이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부터 보도 셰프의 돈으로 북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이 독일에서 살았고, 그죠? 이 친구가, 이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독일로 넘어가서, 요렇게 유럽 전체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활발하게, 행동하고 있는 분이고, 이 포인트가 뭐냐면, 본인 역시도, 부와 명성을 소유한 거부를 만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멘토라는 거, 스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한번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찾아. 가장 먼저 우리가 액션해야 될 것이 뭐냐.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가서든 내가 디 가서든 거기서 최고 잘하는 사람은 있죠. 어디서도 직장에서도 있고 어디서도 있잖아요. 그죠? 최고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배워라. 요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바운더리 안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굉장히 적극성을 부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부를 만나면서 뭘 배웠다? 돈의 속성, 원리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나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똑같이 원리만 알면. 자, 이 책 제목을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기 진단부터 있어요. 자기 진단부터 있어요. 요게 맞죠. 자기 진단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맞죠.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책을 만나건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 자기 진단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이게 첫 단추가 제대로 이렇게 끼워진다 안 끼워진다 안 끼워진 거죠. 첫 단추가.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된다 안 된다. 뜻대로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세네 개 먼저 이렇게 주주죽 단축 녹 이렇게 끼우고 나서 뒤에 이제 아차 싶었지만 그땐 이미 늦었다. 그래서 첫 단추는 항상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 셀프 진단, 자가 진단, 이부터 시작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자가 진단이, 내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뭐부터 해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이 보드셰프가 얘기해 주는 대로 생각을 조금씩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자가 진단을 하니까 블랙이야. 근데 이거를 화이트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외부의 다른 사람의 생각, 그 원칙을 갖고 있는, 이미 성공의 경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뭐 뒤집듯이 뒤집어진다. 그렇지 않죠. 그죠? 조금씩 들어와서 이 블랙이 그레이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화이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가 되면 어떻게 된다? 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how to 그 방법들이 그 화이트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14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무 이게 와닿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한 꿈은 누구나 있다 없다.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자신의 꿈이 그 꿈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또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죠? 꿈대로 사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작은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죠?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삶이 분명히 있었는데 30대가 되면 다 똑같이 살아. 40대가 되면 더 똑같이 살아. 50대가 되면 더더더 똑같이 살지 않아요?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학창 시절에 모양이 다 달랐는데 본인의 꿈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 경제력이라는 형태의 모습으로 다 동일하게 산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요렇게, 3,000만 원 버는 사람은 요렇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다 요렇게. 그 소득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 똑같아지지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에 그죠? 맞춰서 사는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평범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우리는 뭐 아유 뭐 서민이지 라는 단어가 입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 똑같다. 왜 그런가? 이 걸림돌이라고 해서 왜 그런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생활 수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300을 벌면 300에 맞는, 그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 내가 500을 벌면 500을 버는 모습 다 똑같이 살아. 1000을 벌면 1000을 버는 다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단지 그 생활 수준만 아, 너하고 내하고 달라? 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정신 자세를 좌우한다. 그게 300만 원 벌고 300만 원의 어떤 생활 수준에 내가 가둬져 버린다는 거예요. 갇혀 버린다는 거예요. 내 정신까지도. 그러니까 내 정신도 300만 원짜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나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왜 칭찬하는 사람이었어? 격려하는 사람이었어.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소득이 300이라고 쳐볼게요. 300이 돼버렸어. 좀 오래 돼버렸어. 내 생활 수준이 300에 맞춰버리니까 늘 뭔가 너무 부족함을 늘 느껴. 생활 속에서 부족함을 느껴. 그 생활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좀 힘들면 어디까지 너무 우리가 몸이 힘들면 정신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내 생활 수준이 거기에 맞춰져 버리면 내 정신 수준까지 거기에 맞춰져 버려서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삿대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제의 어떤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판, 비난, 세상 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삿대질. 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나였는데, 뭔가 부정적인 말부터 나가는 사람으로, 정신 자세까지 좌우한다.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 순유가 정신 자세가 돈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뭐냐면, 악순환의 악순환에 들어가 버린다.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고,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알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게 필요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하찮게 받아들이고 판단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고 그죠? 이 사람은 전혀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너무 귀하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좀 겪죠. 생긴 일 있죠. 그죠?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이거예요. 정신 자세까지 내 소득에 맞춰서 떨어진다. 여러분이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이렇게 떨어진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버린다. 떨어진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뭐 딴 거 다 우리가 성취해내야 되지만 진짜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생기면 안 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 돈 걱정. 돈에 관한 걱정, 돈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르다, 그죠? 그렇지만 그 두 개를 다 우리는 마스터해야 한다.
그 여기 써져 있어요.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많은 돈을 끌어 모으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아까 말했죠. 정신 자세. 이꼴, 내 경제력 이꼴 정신 자세. 비례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돈도 잘 끌어모으는 능력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15페이지. 그래서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돈에 사로잡혀 있다. 음. 그래서 원래는, 그죠? 이 돈 문제가 없으면 돈이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돈에 관한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라 해야 되나, 모든 게 다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뭐, 밧줄이가 뭐고, 맞죠? 그물, 밧줄이 아니라, 그물에 갇힌 것처럼, 이 돈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그물에 탁 쳐서 이렇게 갇혀 아무것도 손도 발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자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 한번 줄쳐볼게요. 분명한 기준. 자, 그래서 인생의 굴레를 인생의 당면한 의무증으로 여기며 햇볕 따뜻한 곳에 온전한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 돈 문제에 좀 시달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여러분? 아유, 뭐 원래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아유, 이렇게 내만 이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그렇죠? 뭐 요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생의 굴레를 힘듦을 이 굴레를 아유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햇볕 따뜻한 곳에 온전한 나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희생하는 인생에 자기를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인생에. 왜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희생하는 인생에 나를 그렇게 쉽게 빨리 나만의 따뜻한 햇볕 드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희생하는 인생에 나를 그렇게 가둬버릴까? 여러분 17대 1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편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응. 그래서 인간은 섬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음. 내가 꽤 훈련받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탁 생각이 나. 그러면 제 스스로 다시 생각해내요. 야,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 그러면 생각해내요. 지금 이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인가? 이 생각이 왜 났을까? 나는 왜 이 생각이 났을까? 그게 편해서, 그러니까 필요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게 편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인생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이유가 뭐다? 그게 편해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하죠. 돈이 웬수다. 이런 돈이 웬수다. 그래서 나는 돈과 성공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이 사람이 10년 넘게 연구를 했고 돈을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보는 법을 짜잔 드디어 터득했다. 그래서 16페이지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완전히 소진하지 않도록 하고 돈이 우리의 가능성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돈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뭐다? 돈이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 음. 나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 당신이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다.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아요? 나는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 음, 나는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 우리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내가 들어오면 사람이 저렇게 식당이 바글바글, 손님 진짜 없었는데 내가 그 식당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 좋잖아요. 자, 오늘부터는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으로 시크릿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참 좋은 게, 이 보도 셰프가 본인이 이제 돈의 원리, 원칙 같은 원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원칙을 세워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돈 걱정이 없는, 그죠? 돈 문제도 없고, 돈 걱정도 없는 상태에 딱 올라가고 나서, 아, 이게 진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스스로,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로 여겼다. 이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고, 그 그릇만큼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성공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릇과 성공은 비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도 셰프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줄을 다 쳐볼게요. 1, 2, 3, 4.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억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이 책에서 소개될 다음 네 가지 전략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부분만, 정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원칙으로 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정한 비율을 돈을 저축한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비율. 그러니까 이런 거죠. 퍼센테이지, 금액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소득의 몇 프로를 나는 저축하는 사람이야. 비율. 몇 프로를 저축할 거야를 정해라, 이 말이에요. 금액으로 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소득이 줄면 주는 대로, 그죠? 내 소득이 늘면 느는 대로 비율로,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해라. 그리고 저축한 돈을 뭐 해라? 투자하라. 저축해서 어느 정도 종잣돈이 되면 그 돈을 갖고 뭐 해라? 투자하라. 투자하면 저축보다는, 퍼센테이지가 뭐,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부채에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저축한 돈을 자산에 투자하라가 정확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좀 함축해서 쓴 말이죠. 그래서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자산에. 자산에 투자하면,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수입이 늘어납니다. 자산에 투자했을 때만 수입이 늘어납니다. 자, 수입이 늘어났어.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수입의 일정 비율을 또 저축해라. 그쵸? 예를 들어 내가, 내 소득의 어떤 비율로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했어. 그래서 이걸 1년을 모아서 1200만 원을 했어. 그 12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그래서 몇 프로의 소득을 얻어. 예를 들어.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되면 한 2, 30만 원 늘어날 수 있겠죠. 늘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0만 원 저축하는 거 유지 플러스 수입이 늘어난 것이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13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또 반복해봐. 130만 원을 저축한다. 이 저축한 돈을 또 투자한다. 투자한 돈이 수입이 늘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1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겠죠. 자, 160만 원을 저축한다. 그것을 투자한다. 1년에 한번 깨서 투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2천만 원, 그죠? 이제 200만 원이 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내가 투자한 돈들이, 그죠? 그러니까 자산을 구매한 것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축액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순자산으로 투자했던 것들도 살아있으면서, 그죠? 원금이 살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원금이 살아있으면서 나는 투자해서 나온 수익금만 재저축을 한 거니까 이건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는 거예요. 속도가. 나중에 다 깨면. 그쵸? 탈 털면. 그쵸? 자, 이렇게,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요 방식으로 하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10억 번다, 못 번다, 번다. 나 이거 100% 맞다. 번다. 버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15년, 20년? 너무 길어? 우리 또 좀 짧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7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 생각이 있다면 자기가 이 책에 써놓은 많은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는 것을 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분명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우리가 저축하는 것부터도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은 훨씬 더 쉽지 않다. 음. 그러니까 그는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좀 비참해질 수도 있다.
비참할 수도 있다. 내 인생이 너무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내가 뭐 50년 살았는데, 내가 40년 살았는데, 뭐 60년 살았는데, 그때 여전히 돈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떡해요? 내 인생, 내 뭐하고 살아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 쉽지 않지만, 자유를 얻지 않은 상태는 더 쉽지 않다. 는 거 명심하고, 어떻게 해라? 반복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라. 자, 했어요. 자, 자기 진단. 당신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 제가 이거는 이렇게 요 부분만 좀 어떻게 이렇게 타이프 쳐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좀 알겠죠? 해야 되겠다 생각이 참. 그래서 나랑 이 책 같이 읽자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던데, 자 보세요.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수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당신의 순수 재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내 수입에 비례해서 내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그래, 내 수입은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데, 그럼 내 재산도 적당해야 되는데, 없다. 예를 들어, 이러면 문제인 거죠. 그죠? 우리가 셀프 체크 해봐야 되겠죠. 자신의 투자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소득에 비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돈이나 자금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 5번에 한번 별표 쳐볼까요? 돈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통장이라 합니까? 텅텅 빈 통장이 된 이유는 이 돈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계획 없이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부터 문제라면 문제이지 않을까. 우리 굳이 문제를 따진다면 이거부터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계획이 나에게는 없었다. 그냥 뭐잘 살고 싶었다든지,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었다든지, 요렇게 굉장히 분명하지 않은 확률이 있다, 그죠? 제가 6번에도 동그라미 쳤어요. 별표 쳤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거 정말 저는, 그쵸. 그러니까 요 보도셰프도 똑같았잖아요. 멘토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른 문제는 상의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연애 상담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주위에, 그죠? 뭐, 뭐 승진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는 뭐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만, 유독 돈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고 내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 한번 삼아보자. 내가 딴 거는 참 이렇게 물어볼 때라도 있었는데, 음,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는 물어볼 때가 없더라. 근데 내 아이도 똑같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의 경제 멘토가 되어 보겠다고, 그것을 의무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친구들. 우리 애들 친구들도 다 가르치고 싶거든요. 정말 그런 경제적인 멘토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7번 요것도 제가 별표를 쳤어요.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어떤가. 왜일까요? 자, 써보세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아니다. 환경의 동물이다. 사람의 환경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예를 들어 맹모 삼천지교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저런 거도 맞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고 사람의 환경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환경은 그 장소 자체가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그것이 나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어울리는 사람들 욕하면 안 돼. 왜? 당신 똑같기 때문에.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의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환경의 지배를 100%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어, 만나는지, 누구랑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지는
엄청 중요하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들, 하나라도, 뭐,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라도 좀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어, 애써 내가 그쪽으로 자리 이동을 해야 한다. 미래 나를 위해서죠. 그죠? 자, 매달 수입에서 적어도 10%에서 20%는 저축하는가? 적어도, 최소죠, 최소. 이 10에서 20%는 저축하고 있는가? 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돈이 있는가? 자신이 아주 큰 부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또 별표. 만약 이제부터 수입이 끊긴다면 지금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자신이 가진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예. 여러분, 여기는 다 예스라고, 빅 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년이 더더돌도 말고 지난 5년만 같으면 다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정말로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가, 이거는 크게 두 가지만, 긍정 또는 부정, 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정적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좀 꽤 시간이 지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도셰퍼처럼 저도 똑같았어요. 충돌이 있었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심이 질러 죽겠는 거야. 그놈의 돈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제 안에.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내가 돈으로부터 정말 자유롭고 큰 돈을 벌고 싶었던 이유는 돈이 나를 너무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한 맺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질 나가지고. 그래서 난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저는 돈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었더라는 거죠. 전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에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결핍에 의한 어떤 그 부의 추구는 부정이더라고요. 여기도 별표 쳐보세요. 몇 번에 15번.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짧게 적어보자. 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며? 빚이죠. 예를 들면. 그렇죠?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빚은 어떤 형태로 지금 나를 좀먹고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 자, 16번이건 제가 한참 웃었어요. 돈을 버는 것과 관련해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내 얘기더라고요. 돈하고는 인연이 없어. 이게 다 내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돈하고 진짜 인연이 없는 것 같아.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돈에 한이 맺힌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모으는 게 낙인 사람, 돈줄이 보이는 사람,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 장사를 해도 잘할 사람. 여러분,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돈에 한 맺힌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부정적인 거고, 돈 모으는 게 낙인 사람, 요건 또 긍정적인 건가? 돈줄이 보이는 사람, 돈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죠? 자, 17번. 자신의 인생에서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주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9번. 펀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우리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죠? 이런 것도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20번. 기초적인 투자 원칙을 알고 있으면 이를 활용할 줄 아는가? 어, 나는 여러분에게 투자 원칙이 있는가? 투자 원칙에, 다 그냥 똑같이 통일. 투자 원칙의 1번은 뭐예요? 원금을 잃지 않는다. 1번이에요. 원금을 잃지 않는다. 2번, 3번.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원금을 잃지 않는다. 자기는 투자 원칙이 물었어요. 누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는 투자 원칙이 딱 두 가지가 있다. 1번은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고 2번은 1번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거 진짜 제가 기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것을 원칙화시키시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21번. 자신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22번. 돈 버는 거 쓰는 거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23번. 질문에 답하고 난 지금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이 되는가? 질문에 답하고 난 후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뭐 기분 어떻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제대로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제가 여러분의 경제 멘토가 되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월요일 날 또 뵐게, 내일 또 뵐게요. 안녕.